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 올림픽 캐스터 조지연입니다. 자, 이번 주에 이 미국과 중국발 악재로 인해서 시장은 여전히 시달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테마주 장세는 계속해서 이어졌는데요. 이번 주에는 맥신 관련주들이 급부상을 했습니다. 이제 맥신의 시대가 오는 걸까요? 다음 주에 떠오를 테마들 오늘 이 시간에 미리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투자 올림픽은 네이버 TV와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 TV를 검색해 주세요. 실시간으로 소통하시면서 참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함께 해주실 해설위원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투자올림픽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실 해설위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가에 끌려다니기보다는 이 주식을 가지고 노는 밀당의 고수 윤사무엘 해설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에 따라서 유연한 매매를 추구하고 있는 이데일리 대표 전문가 윤사무엘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투자 올림픽에 나와서 항상 해드리는 말이 있죠. 네,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뭐 선수가 되고 싶다, 아니면 뭐 프로 선수라고 하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옆에서 제가 평경장이 되어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 시장에서 돈 한번 크게 쓸어 담아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고니가 되어드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노란톡방에서 항상 강조해드리는 말이 있는데요. 사실 이제 고니와 그다음에 이제 아기라는 캐릭터가 타짜라는 영화에서 끝날 때 마지막에 한 판 크게 붙잖아요. 거기서 이제 고니가 이기고 나서 난 딴 돈의 절반만 가져간다, 이런 식으로 이제 끝내고 나가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욕심과 어떻게 보면 절제라고 하죠. 네, 그런 탐욕을 절제를 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도 충분히 수익을 누적시켜가면서 쌓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운영하는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요,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쌓아가는 매매로 해서 월천 트레이더에 저와 함께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8월 19일 토요일이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전일에 이제 마이너스 0.61% 하락, 그리고 코스닥은 마이너스 0.98% 하락을 했죠. 그리고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거래 대금도 상당히 많이 줄어 있는 상태예요. 코스피랑 코스닥 차트를 잠깐 보고 가실 텐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뭐 지지 구간들은 상당히 좀 견고하게 있는 편이에요. 다만 이런 위에 구간에서는 지금 어떤 쌍봉에 대한 시그널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바라보는 거는 어떤 거냐면은 결국에 추세예요. 추세를 어떻게 보냐면은 저가를 높였느냐, 자 이런 식으로 저가를 높였느냐, 아니면은 그리고 나서 고가를 높였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볼 텐데, 실제 아직까지는 고가를 높이고 이 쌍봉이 형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전의 매물대들에서는 반등이 나올 거라고 저는 봐요. 하지만 이 구간을 확실하게 좀 돌파 안착한 다음에 가야 되겠죠. 안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 매물대에서 이런 식으로 또 계단식으로 떨어지다가 또 횡보하다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 제가 지수를 보는 이유는 매매를 하기 위해서요.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은 코스피나 코스닥 지수가 만약에 2평 기준으로 했을 때 5일 2평 아래에 있다라고 하면은 조금 비중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보수적으로 전략을 하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5일선 위에 있고 그다음에 지수가 좀 완만하게 상승 추세다. 그러면 비중을 조금 더
세게 들어가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은 어느 정도 좀 시그널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봐도 나쁘지 않은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코스닥 차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지지난주 방송에 나와가지고 해드렸던 말씀이 932에서 913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18년도에도 이런 식으로 저항을 한번 받았었고요. 그 다음에 이 구간에서도 이제 20년도 불장에서도 한번 저항을 받았다가 이 구간을 돌파하니까 지지 구간으로 바뀌었었던 구간이에요. 다만 21년도에 이 구간을 이탈하고 나서는 어떻게 됐죠? 네, 저항으로 다시 바뀐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 구간은 1차적으로 저항이 맞다. 다만 이런 구간들 밑에 눌렸을 때는 이런 추세적인 부분들이나 아니면은 뭐 800대 중반에서 834포인트대 같은 경우에는 지지 구간이 맞으니까 이런 구간을 활용해서 이 구간에서 어떻게 또 움직여 주는지 보면서 대응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결국에는 이제 방송 후반에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시장보다는 어쨌든 강한 종목을 선정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인사이트 많이 얻어가시고 방송 후반에 저의 탑픽 종목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노란톡방에서 지속적으로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만의 특별한 시장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화면 하단에 나가는 QR코드 찍고 참여 코드 7777 누르고 입장하시거나요. 아니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윤사무엘이라고 보내주시면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 직접 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번 주에 강했던 선수들의 수익률을 살펴볼 시간입니다. 과연 결승전에 어떤 선수들이 올라왔을까요? 지금 확인해 보시죠. 네, 윤사무엘 해설위원님의 픽. 결승전에 오른 선수들은 바로 가장 먼저 비만 치료제 관련주입니다. 인벤티질의 펩트론. 비만 치료제로 주목받는 글로벌 제약회사들의 활약에 힘입어서 현재 메가 트렌드의 열풍 속에 자리하고 있죠. 인벤티질의 99%의 엄청난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고요. 펩트론도 74%까지 올라왔네요. 자, 그리고 포스코 에너지를 통합한 포스코 인터내셔널 합병 반년 만에 역대 최대 실적을 내면서 14%대 수익률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토요일 결정적 한 방의 올림픽 종목이죠. 자, 엔비디아의 픽을 받은 파루스 아이바이오 지난 토요일 결정적 한 방의 올림픽 종목 지금 12%로 강한 수익률 보여줬습니다. 네, 이렇게 결승전에 오른 선수들을 만나봤습니다. 자,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이 비만 치료제들이 주목을 받고 있고 또 AI와 바이오 모멘텀을 다 가지고 있는 파로스 아이 바이오도 잠재력이 굉장히 커 보이는데요. 자, 어떤 종목이 금메달을 차지했을지 전문가님 어떤 종목이 금메달을 차지했을까요? 네, 일단 제가 이제 저희 앵커님이랑 지금 방송을 이제 3번째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앞서서 지난주랑 지지난주에 여기 토요일 방송에 처음 나와가지고 말씀드렸던 종목이 똑같아요. 올림픽 종목으로 파로스 아이바이오를 2번 정도가량 여러분들한테 이제 타점과 이제 전략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토요일이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파로스 아이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그 인벤티지랩이나 아니면 펩트론 만큼의 수익률은 아니지만 상당히 저는 매매를 잘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타점에 있어서도 상당히 이 방송에 나와서 적절한 시점에 말씀을 드렸다라고 좀 자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이제 금메달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에도 저는 상당히 좋은 트레이딩을 많이 했습니다. 매매를 잘 했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여기 방송에 나와서도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지만 실제 제가 운영하고 있는 노란톡방 안에서도 지속적으로 공략을 도와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나 아니면 포스코 그룹주 내에서도 실제 자리를 좀 잘 잡고 있는 종목이에요. 네, 그러면서 뭐 초전도 테마가 실제 나오면서 2차 전지 테마가 수급이 많이 빼앗긴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고가를 높이면서 자리를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한번 그런 관점에서 지켜보자. 지금 현재 21선까지 부근에서도 지금 이제 지지 공방전이 펼쳐지고 있죠. 그런 관점에서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네, 보시면은 제가 이제 파로스 아이바이오부터 한번 리뷰를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지난주 방송에 나와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 어떤 그 60분봉을 가지고 이 구간 15,000원에서 14,400원이 여러분들 잠재적으로 그러니까 반등이 가능한 구간이니까 그 구간에서 분할 매수로 매수하시면은 실제 손실 볼 자리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전에 앞서서 제가 이제 이날 아마 이날이었을 거예요. 네, 토요일 날 지지난주 토요일은 여기였거든요. 여기가 타점이었어요. 여기가 타점이어가지고 만약에 이런 구간에서 사셨다라고 하면은 이런 정확한 타점에서 사셨다라고 하면은 13에서 15% 이게 2주 전 토요일이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 토요일 날 나와가지고 제가 올림픽 종목을 또 말씀을 드렸죠. 네, 여기 구간에서 만약에 사셨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매수 평균가 대비했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한 14% 정도까지 올랐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토요일 시간에 17,000원 초반대까지는 지켜보셔도 되고 현재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 발표가 이제 수요일 날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이 파로스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엔비디아가 묻어 있는 종목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지금 현재 바이오 테마도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고 그런 흐름에서 여러분들이 이 파로스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당장 수익냈다라고 해서 버리지 마시고요. 꾸준히 지켜봐야 될 종목이다. 그리고 지금 당장은 이런 구간에서는 거래량이 터지는 구간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이런 데서는 이제 장대 양봉이 터지면 그때부터 거래량이 많이 터지면서 주가의 이제 단기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데 이 구간은 보통 이제 단기 스윙이라고 하죠. 네, 한 2, 3일 정도 모아가지고 한 3거래일에서 5거래일 정도 보시는 그런 단기 트레이딩 구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파로스 바이오가 거래량이 또 터진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그날 당일에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노란톡방에서 잡아드리고요. 네, 가격 전략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어떤 패턴 전략이라든지 그런 걸 활용해서 노란톡방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파로스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 나오기 전에도 8월 3일 날 장중 그 노란톡방에서 매매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매매를 했냐? 이 종목이 상한가를 가요. 상한가를 갔잖아요. 그러면은 상한가 다음 날 매매를 저는 잘 합니다. 그러니까 왜 다음 날 매매를 하냐? 상한가를 못 잡았으니까요. 그러면은 다음 날에도 어쨌든 상한가를 갔다는 거는 어떤 뜻이죠? 더 갈 수 있는데 이 상한가로 막아놨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그 다음 날에도 어느 정도 힘이 남아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는 뭐 이런 자리에서 이런 눌림 자리에서 또 진입을 해볼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한 1, 2분 만에 제가 5%, 6% 수익을 냈습니다. 이게 1분봉이에요. 1분봉. 이게 1봉이 아니라 1분봉이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저점에서 잡아가지고 또 7% 수익. 또 이런 저점에서 잡아가지고 좀 반나절 기다리면은 얼마 정도 수익 나죠? 자, 24% 정도 또 수익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눌렸는데, 자, 여기서 또 제가 잡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6% 수익. 자, 이런 식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일 처음 그 프로필에 원 사이클 매매라고 하죠. 그러니까 실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장중에 뭐 돌파라든지 돌파 매매라든지 눌림 매매라든지 그다음에 장이 끝나기 전에 종가 베팅, 그다음에 만약에 상한가를 간다 그러면 상따, 그다음에 상한가를 못 잡았다 그러면은 상 다음 날 매매까지도 제가 다 할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노란톡방에 오셔가지고 이런 종목이 있는데 얘가 되게 강한 것 같아. 근데 어떻게 어디에서 진입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아마 그런 인사이트적인 부분에 있어서 제 노란톡방이 많이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두 번째 종목은 이제 인벤티지랩이에요.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올림픽 종목으로 제가 7월 27일 날 투자 올림픽에 나와서 첫 종목으로 이제 편입을 드렸던 종목이었고, 그다음에 8월 3일 날에도 투자 올림픽에 나와가지고 자, 이 종목 매치 포인트로 봐가지고 여기 갭 메꿔주는 자리, 보통 여기 이런 갭이 있는 자리들은 여러분들이 이런 데가 지지선이라고 보면 돼요. 이런 데가 지지선. 자, 그래서 이런 데에서 지지선에서 잡으면은 또 다시 한 번 더 올라가는 또 기적적인 경험을 볼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나서 제가 또 8월 11일 날 투자 올림픽에 나와가지고 또 올림픽 종목으로 또 말씀을 드렸어요. 아마 여기 음봉인가 아니면 양봉인가 그럴 거거든요. 그랬을 때 또다시 한 번 더 한 13% 정도가량 수익권을 줬습니다. 어떻게 수익을 냈는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는 여기서뿐만 아니라 제가 그 8월 10일, 네, 8월 1일 정도 이제 이 종목이 본격적으로 상한가를 가기 전날에 종가 베팅을 노란톡방에서 안내를 도와드렸어요. 자, 그래가지고 자, 여기서 종가 베팅, 그 다음에 다음날 어떻게 됐죠? 자, 여기 점이 되어 있죠. 점이란 건 뭐죠? 네, 상한가를 갔다.
상한가를 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한가 가기 전날에도 노란톡방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인벤티지 랩을 잡아드리고 또 상한가를 간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종목이 상한가를 갔다고 해서 제가 또 위에서 공략을 못할 것 같냐? 당연히 공략을 해야죠. 상한가 이후에 눌렸을 때도 공략하지만 상한가 이후에 자리를 눌리지 않고 올라간다라고 하면 또 따라 붙어서 매매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또 8월 11일 날 인벤티지 랩을 이 구간에서 종가 베팅을 했어요. 노란톡방에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다음에 종가 베팅을 하고 나서 또 그날 당일 날 또 방송에 나와서 야, 여기서 인벤티지 랩 저는 종가 베팅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펩트론이랑 대봉 LS라는 종목을 들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당일 날 대봉 LS랑 그다음 펩트론을 팔고 인벤티지 랩으로 다 몰아버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대봉 LS와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그날 다음날 마이너스 5에서 한 7% 정도 하락을 했었고요. 인벤티지 랩은 당일날에는 그 다음날에는 약 한 5에서 6% 갔고요. 이틀째에는 13에서 13.57%가 정확히 갔습니다. 그러면서 또 종가 베팅으로서도 상당히 좋은 종목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인벤티지 랩 눌려 있을 거예요. 하지만 뭐 펩트론도 그렇고요. 눌려 있지만 저는 계속해서 또 매수 기회를 지금 찾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 만약에 인벤티지 랩이나 뭐 펩트론을 지금이라도 한번 좋은 매수 자리 눌림목에서 잡아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운영하는 노란톡방 QR 찍고 입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는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에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이제 뭐 이 종목도 제가 알기로는 8월 3일 날 말씀을 드렸었고 이런 눌림목에서 여러분들이 잡으셨다라고 하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가격대가 이 구간이거든요. 그랬을 때는 약 20% 가깝게 수익을 줬어요. 물론 종가로는 뭐 14% 정도 수익이 있겠지만 어쨌든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대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약 20% 정도가량 수익을 줬던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많이 눌려 있지만 여기가 이제 21선 부근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잖아요. 이런 데를 지지를 여러분들이 지켜보셔야 돼요. 지지를 보시던 아니면 이탈했다가 재차 안착하는 여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고가를 돌파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또 공략이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요. 자, 보시면은 이제 저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도 이제 노란톡방에서 장중 매매로 계속해서 매매를 해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추세가 살아있을 때 그리고 거래 대금이 이런 수급적인 부분들이 살아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보시면은 이런 눌림목에서 사죠. 제가 눌림목에서 샀었고 또 이런 눌림목에서 또 사고 또 이런 눌림목 종가 베팅 그리고 또 내려오면은 또 이런 눌림목에서 제가 계속해서 공략을 도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어떤 기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기법 안에서 탑 랭킹을 찍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 만약 이런 식으로 내려왔을 때는 눌림목이 상당히 잘 먹혀요. 그래서 그 안에서도 뭐 보시면은 뭐 13%, 뭐 6%, 뭐 여기서도 한 6%가량 이렇게 수익권을 당일 한 몇 분 안에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항상 여러분들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지켜보셔야 되겠죠. 근데 그런 종목이 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제가 운영하는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은 제가 장전에도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들 보셔야 된다. 그리고 장 끝나고 나서도 오늘 주도주 랭킹은 얘가 1등, 이놈이 뭐 2등. 이놈은 3등 뭐 이런 식이니까 이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봤다가 눌림목에서 공략하시면 상당히 좋은 수익을 기록할 수 있다. 당일에도 다 가능하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좀 번외 종목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신성델타테크인데요. 이 종목은 제가 매치 포인트로 가져왔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장중 매매를 제가 상한가 따라잡기를 잘 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상한가 따라잡기 했을 때 상당히 욕을 좀 먹긴 했는데 어쨌든 이 구간에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신성델타테크를 이제 노란톡방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이후로 7거래일 뒤에 어떻게 됐죠? 240% 정도 수익을 또 달성을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여기 올라갔을 때 또 매매를 못했느냐? 자, 여기 이 구간에서도 저는 또 상따를 했어요. 여기가 상따존입니다. 상따. 그러면서 또 여기서도 아마 60에서 70% 수익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신성이든 아니면 뭐 서남이든 이런 초전도체 관련주들도 저 같은 경우에는 첫 파동이나 두 번째 파동 같은 경우에는 공격적으로 상한가 따라잡기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현재 노란톡방에서 말씀드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이제 신성델타테크를 상한가 따라잡기 했을 때 약간 이게 1분봉이에요. 네, 1분봉인데 자, 이런 구간들에서 저점에서 제가 노란톡방에 있는 분들이랑 함께 저점을 따가지고 자, 이 종목이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에 상한가를 갔어요. 여기에는 안 붙어 있는데 근데 이날만 여러분들이 매매하셨어도 장중에 12%, 그다음에 제가 여기서도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또 6%
2%. 이게 1분봉이에요. 1분봉. 네, 1분봉이니까 그러면은 한 10분 아니면은 20분 정도 기다렸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뭐 12%에서 6% 이렇게 수익을 또 가져갈 수 있었던 매매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 주 금메달 종목은 파로사이 바이오, 그리고 은메달은 인벤티지랩, 동메달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이었습니다. 파로사이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토요일 방송 2주 연속 올림픽 종목이었는데요. 지난주 토요일 이후로 12%의 수익이 났고 지지난주 토요일 이후로는 20%의 수익을 가져줬습니다. 자, 앞으로 상승 여력이 있다고 하니까요.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요즘 시장의 주도주가 궁금하고 확률이 높은 매매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열려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배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 하단에 나가는 QR코드 찍고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윤사무엘이라고 보내주셔도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 직접 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빅매치 포인트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가장 강했던 섹터를 알아보고 또 그 가운데 유독 더 강했던 선수들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자, 그럼 첫 번째 빅매치 포인트 지금 확인해 보시죠. 네, 이번 주 빅매치 포인트 제약바이오 섹터입니다. 자, 현재 글로벌 증시에서도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으면서 국내에서도 넥스트 2차 전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관심이 뜨겁습니다. 자, 또 셀트리온 그룹주 한때 바이오의 신화로 불리면서 현재 주가의 2배가량을 달리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합병 출사표를 던진 가운데 반등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비만 치료제도 여전히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고 있고 또 셀트리온 그룹주 같은 경우에도 이 합병 이슈가 있는 만큼 기대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전문가님 그렇다면 이 특별히 다음 주 빅매치 포인트로 꼽아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이번 주 같은 경우에 저번 주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제 제약바이오 관련 섹터를 다음 주에는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첫 번째 종목으로 말씀드렸던 종목도 방금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A 매치 포인트에서는 이제 2차 전지가 쉬어가는 흐름이죠. 그러면서 물론 테마주들, 대표적으로 초전도체나 또 어제 나왔던 테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강렬합니다. 강렬하긴 한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안정적이면서도 탄탄하게 가는 종목들을 조금 더 좋아라 하고 그다음에 그런 종목들 안에서 조금 더 그 매매 기회를 찾는 편입니다. 네, 어쨌든 지금 제약바이오 헬스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반등한다라는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이유 바탕에는 좀 어떻게 보면은 그런 사실 그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한 2년 정도가량 계속해서 조정을 받고 있었어요. 현재도 조정받고 있는 종목들도 많지만 그래도 어쨌든 최근에 이제 비만 치료제 그 일라이 릴리라든지 해외에서 일라이 릴리가 그 지금 현재 빅파마 중에서는 시총 1위로 올라갔었죠. 그런 이유 바탕에는 실적을 포함해서 비만 치료제라는 어떤 모멘텀이 붙으면서 그랬거든요. 그리고 노보노디스크라는 기업들 위고비가 상당히 상황이 되면서 지금 우리나라의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도 지금 상당히 좋은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관점이고요. 그다음에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합병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되는 이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가셔서 제가 지난주에 첫 종목으로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퀴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의 이제 간단한 소개를 하게 되면은 세포 분석 공정 자동화 업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일 이제 상한가를 갔습니다. 이 종목이. 그리고 이제 가장 핵심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가 이제 어떤 HTS라든지 네이버에서 찾아보면은 기사가 하나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전 세계 빅파마 중에서 10개 기업들 중에서 9개사를 고객으로 확보를 하고 있다. 그리고 20개 중에는 18개사예요. 네, 그러면서 차세대 암세포 치료 기술 지원을 하고 있다라는 게 상당히 자극적으로 달렸어요. 이 빅파마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글로벌적으로 가장 큰 제약바이오 기업들을 빅파마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글로벌 빅파마 향으로 유의미한 이 매출을 기록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국내 바이오 같은 경우에 상당히 그런 바이오주들을 이끌어주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다가 시장이 안 좋았을 때는 여러분들이 테마주 플러스 뭘 보셔야 되냐면은 신규주를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신규주들이 상장해서 잘 가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를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게 뭐였죠? 갭이 높게 뜬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좀 부진할 확률이 높으니까 그런 종목들은 먹을 놈이 그렇게 많지 않다. 먹을 폭이 많이 없다. 대신에 흥행을 실패하거나 이 큐리옥스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흥행이 실패하진 않았는데 지지부진했거든요. 자, 그리고 낮은 공모가로 갭이 낮게 뜬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후에 탄력이 좀 높게 나오더라. 그런 부분을 이제 중점을 두고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2, 3일 거래 이제 조정을 받다가 어제 또 상한가를 가면서 상당히 또 이뻤어요. 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을 좀 상따를 못해서 좀 아쉽긴 한데 또 다음 주에도 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다음 날 매매로 또 제가 접근할 생각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노란톡방, 제가 운영하고 있는 노란톡방에 QR코드 찍으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는 해볼만 했죠. 어제 종가 베팅. 네, 여기 종가상 신고가잖아요. 신고가니까. 그리고 상한가를 이날도 갔었고, 이날도 갔어요. 그러니까 상한가를 또 잘 가는 종목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끼도 분명히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관심도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으로는 이제 인트론 바이오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인트론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약용 단백질 개발 업체로서요. 세균 바이러스 진단 그리고 치료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 종목을 가져왔냐면은 제가 사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종목이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와 지노믹 트리였어요. 근데 지노믹 트리어도 이제 잘 버티고 오히려 지난주 제가 언급했을 때보다 상승을 했거든요. 근데 이 종목이 상승률이 상당히 좀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눈에 띄었다라는 관점에서 이 종목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자라는 관점에서 제가 또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포인트로는 이제 보톡스 대체 신규 소재를 개발했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 모멘텀으로 지금 상한가를 갔고 그 다음 날에도 갭이 높게 떴고 그 다음 날에도 또 갔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국제 화장품 원료에 등록을 완료를 했고 국제적으로 이 화장품 성분 원료로 안전하게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게 시장에서 모멘텀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물질 같은 경우에 이름이 INSISO 라는 건데요. 주름 개선과 이제 모공 축소 등의 다양한 효과를 제공할 수 있는 소재라고 이제 알려지면서 상당히 좀 탄력적인,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 그 시장이 약세임에도 그 지수가 다 빠졌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올라갔다는 거는 시장보다 강한 종목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버리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갔다라고 해서 버리는 게 아니라 그 종목들 안에서도 또 만약에 뭐 눌림목이 왔든 뭐 돌파 매수 자리가 되었든 종가 베팅이 나오든 계속해서 공략해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종목이 이날 상한가를 갔습니다. 네, 이날 상한가를 갔었고요. 그다음에 이날 저 같은 경우에는 노란톡방에서 공략을 했었어요. 그런데 몇 톡 가짜이로 체결이 안 돼가지고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체결되신 분도 계시던데 그분은 제가 생각했던 가격대보다 높게 사신 거겠죠. 어쨌든 그 다음 날 또 양봉이 나왔어요. 자, 이거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볼 건데 사실 저는 이 종목은 주봉을 좀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주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봉 보시면은 이 종목이 여기서 지지를 받았었죠. 그리고 또 이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이제 또 강한 상승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근데 위에 보시면 저항이죠. 이 구간은 이제 채널, 제가 항상 여기 와서 뭐 람보르기니 그리고 평행 채널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근데 이게 올라갈 때도 채널이 있지만 아래로 내려갈 때도 채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간은 근데 보시면은 여기를 여기 전전일의 음봉을 보시면은 이 채널 구간에서 상단에서 저항으로 작용하는 게 보이시죠? 저항. 근데 이 구간을 지금 양봉 도지로 만들었어요. 그렇다는 뜻은 이 구간을 만약에 지지를 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지지하게 된다. 다시 한 번 더 슈팅을 줄 확률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를 지지하지 못하면 이런 식으로 내려오면은 눌림목을 공략을 하면 되지만 이 구간에서도 우리가 생각할 시간은 있잖아요. 그게 뭐 바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뭐 몇 분 있다가 아니면은 한두 시간 있다가 또 생각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종목은 뭐 버리지 마시고 좀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시장에서도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저와 함께 뭐 신규주나 아니면 이런 제약바이오 공략하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QR 찍고 노란톡방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주 빅매치 포인트는 제약바이오였습니다. 자, 수은 선수는 바이오 소부장의 주요 기업인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그리고 보톡스 대체 소재를 개발한 인트론 바이오였습니다. 자, 이렇게
주요 종목들 알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 아래 하단에 나가는 QR코드 그리고 문자 샵 3772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수 있는 공부방을 드리고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방법으로 들어오시면 함께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음 주 빅매치가 예상되는 섹터 알아볼 텐데요. 자, 어떤 섹터가 눈에 띄고 있는지 두 번째 빅매치 포인트 확인해 보시죠. 네, 다음 주 빅매치가 예상되는 빅매치 포인트 바로 AI 섹터입니다. 자, 이른바 AI 군비 경쟁으로 부르는 AI에 필요한 반도체 확보 전쟁의 최전선에 있는 기업이죠. 엔비디아가 AI 열풍을 제대로 받고 있습니다. 자, 네이버도 차세대 언어 모델 하이퍼클로바 X 공개를 통해서 AI 사업 경쟁력을 증명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요. 자, 국내에서는 엔비디아의 HBM을 공급하는 SK하이닉스도 기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는 이 엔비디아의 N자만 나와도 쫙 오릅니다. 자, 오늘이 제일 싸다라고 하면서 자고 일어나면 최고가 경신이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한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자, AI 어떻게 이렇게 오르는 거죠? 네, 일단 그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이유 바탕으로 이제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제가 이제 빅매치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AI 그리고 엔비디아라는 키워드를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다음 주 수요일 날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뭐 지수는 주가는 약세를 보였지만 어쨌든 실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호실적을 기록하였고요. 그다음에 이번 달 말에 또 하이클로버 X를 공개를 한다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콕 집은 기업이 있죠. 네, SK 하이닉스, 뭐 삼성전자도 있겠지만 현재 시장에서는 SK 하이닉스 그리고 SK 하이닉스와 관련된 기업들을 주목을 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이 AI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네이버 이 세 가지의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다음 주를 지켜보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더 와서요. 제가 이제 AI 반도체 관련주로 해서 첫 번째 종목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은 이제 한미 반도체입니다. 전일 이제 금요일 방송 6시 방송에서도 나와가지고 이 한미 반도체는 무조건 제 탑픽으로 보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첫 번째 투자 모멘텀. 이 기업이 어떤 걸 하나, HBM 관련 이 TC 본더 장비를 생산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SK 하이닉스의 HBM 확대에 따른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핵심 포인트로는 한미 반도체 이 엔비디아양 이 12단 HBM3 이 TC 본더 독점 공급. 사실 근데 이제 이거를 엔비디아에 바로 납품하는 건 아니고요. 한미 반도체가 SK 하이닉스에 납품을 하고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에 이제 공급을 하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챗GPT와 같은 대부분의 AI 모델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의 이제 GPU가 탑재가 됩니다. 거의 글로벌 점유율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엔비디아에 속해 있는 어떤 밸류 체인에 속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버리시면 안 된다.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된다. 왜냐? 글로벌 트렌드, 빅 트렌드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실제 테슬라 주가가 잘 가던 때는 이 테슬라에 이제 포함이 어떤 밸류 체인에 포함이 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또 주가가 잘 갔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높아요. 상당히 그 가격이 높고요. 많이 올라왔어요. 그럼에도 비싸지만 더 비싸게 갈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현재 지켜보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넣어서요. 자, 그다음에 한미 반도체의 차트를 잠깐 보고 갈 텐데요. 네, 일봉상 어떤 흐름이죠? 네,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계단식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좀 주의하고 있었는데, 근데 제 기준을 지금 뚫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 반도체는 저는 적극적으로 좀 공략을 할 수 있는 시점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저와 함께 이제 엔비디아 그리고 이런 한미 반도체 관련주 공략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운영하는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모멘텀으로 보냐? 자, 한미 반도체의 월봉이죠. 제가 여기 첫 방송에 나와가지고 했던 그 강의가 뭐였죠? 람보르기니 고속도로 기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근데 자 보시면은 첫 번째 선, 첫 번째 저점, 두 번째 저점, 그리고 이 상장 이후에 이 고점들 여기 하나, 둘 보이시죠? 자, 그리고 나서 이 구간을 지금 현재 어떻게 됐죠? 주봉상 돌파가 됐어요. 그러면은 자, 이 구간이 지지받으면은
예, 저는 더 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는 서울시 안에서 놀다가 자, 이 구간은 이제 고속도로 나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속도로 안에서 이제 잘 달리기 위해서는 일단 여기서 좀 쉬어갔다가 다시 한 번 더 이제 올라가는 흐름 또 기대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는 이제 두 번째 종목입니다. 폴라리스 오피스란 종목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피스 소프트웨어 사업을 주력으로 영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핵심은 결국에 이제 AI 열풍에 있어서 네이버가 최대 규모 이 AI 하이클로버 X를 현재 공개가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네이버 AI 수혜주로서 이제 수익성 개선 기대감이 있고요. 실제 이 네이버 AI가 붙은 종목들 중에서 가장 잘 갔어요. 폴라리스 오피스, 뭐 알체라도 있고, 뭐 그 외에 뭐 다른 네이버 관련주들 상당히 많죠. 오브젠도 있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폴라리스 오피스가 가장 잘 갔기 때문에 그렇다는 뜻은 이 종목이 대장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 시장에 여러분들이 꼭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 네이버의 최수연 대표가 1조 원 투자를 해왔고 AI 사업에 또 본격화한다라고 이제 그 컨퍼런스 콜에서 말씀을 해줬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네이버 이 AI와 관련해서 지금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정을 보고 들어가는 그 공략을 해야 되는 시점도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크라 재건이나 이 네옴시티의 생성형 AI를 활용한다라고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AI 관련주이기도 하지만 핵심은 AI인데 근데 우크라 재건이나 아니면은 뭐 틈틈이 이런 게 나오잖아요. 네옴시티 관련 뭐 작년에는 네옴시티가 상당히 잘 갔으니까요. 그런 얘기가 나올 때는 한 번씩 슈팅을 줄 수 있다라는 부분 여러분들 체크하시고 보시면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차트를 보고 가실 텐데요. 일단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21선 부근에서 지금 지지 여부를 체크를 하고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패턴 관점에서도 지금 충분히 메리트, 여기 아마 78.6일 거예요. 78.6 피보나치 레벨에. 그런데 그건 좀 어려운 내용이니까 아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그러면은 주봉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셔야 되는데 아마 이 차트가 주봉일 겁니다. 주봉 보시면은 자, 여기 저점, 자, 여기 첫 번째 저점, 두 번째 저점, 그리고 여기 고점 기준으로 했을 때 어떻게 되죠? 어떤 채널이 형성이 되죠. 자, 여기는 뭐다? 자, 여기는 서울시다. 서울시 안에서 달리던 주가가 지금은 넘어섰다. 그럼 고속도로다. 지금은 고속도로. 자, 그러면 여기가 지지받으면 어떻게 된다? 이 고속도로 위에서 다시 한 번 더 달릴 수 있다. 가속해서.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지난주 이제 지지난주에 돌파를 했고 한 2주가량 조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여기 상단을 테스트를 하고 있거든요. 일봉을 좀 확대해서 보시고요. 앞전 영상에서요. 여기를 지지가 되면은 상당히 저는 높은 확률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여러분들 폴라리스 오피스 다음 주 시장에서도 꼭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와 함께 이제 엔비디아 관련주들 그리고 네이버 AI 관련주들 공략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QR 찍고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주 기대되는 섹터 AI 관련주였습니다. 자, 앞으로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객관적으로 선정한 주도주 그리고 주관적인 전략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하단에 나가는 QR코드 찍고 입장하시거나 아니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윤사무엘 보내주시면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나 상승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잠시 후에는 윤사무엘 해설위원님의 비법 강의가 계속될 예정이니까요. 채널 고정해주세요. 네, 여러분은 지금 투자 올림픽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문가를 통해서 주도주를 알고 또 시키는 대로 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스스로 그 보물 같은 종목들을 알아보고 또 직접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 판도라의 상자를 이제 열어드릴까 합니다. 자, 윤사무엘 해설위원님의 비법이 담긴 판도라의 상자 이제 열어주실까요?
일단 제가 오늘 방송 같은 경우에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디테일한 부분들은 제가 이제 노란톡방에 입장을 해주셔서 저한테 이제 USB나 아니면 메일로 신청을 하시면은 제가 자택으로 이제 배송을 해드리거나 아니면 메일로 다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밀고 있는 이 수급주나 대형주 장세, 근데 또 테마주 장세에서도 다 이용이 가능한 매매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땡 잡는 매매 기법. 자, 핵심은 주식 매매의 3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주식 매매에 있어서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재료인데, 이 재료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트렌드에 포함이 되어야 되고 산업의 변화에 중심에 되어 있는 기업,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실적까지 포함이 되면은 상당히 좋은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대표적인 기업이 어디였죠? 자, 에코프로가 그런 글로벌 트렌드, 그다음에 산업의 변화, 그리고 실적까지 해야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뭐 10만 원대에서 또 150만 원대까지 갔었죠. 네, 거의 10배 이상을 이제 한 번에 간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수급적인 요인들을 그래서 저는 이 재료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수급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왜? 이 수급 같은 경우에는 이 재료의 크기를 보는 증거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의 힘이라든지 아니면 거래대금, 그리고 그 거래대금을 쏘는 주체, 스마트머니를 저는 많이 봅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차트인데요. 차트로는 이제 타점을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캔들이나 아니면은 이 차트가 고점과 저점을 올리는 추세인지, 저점과 고점을 낮추는 추세인지, 그런 부분들을 제가 체크를 하면서 공략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에 시장에 따른 유연한 매매를 저는 추구를 합니다. 상승장인데 제가 테마주 매매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시장이 엄청 약한데 제가 대형주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결국에는 이 시장 흐름에 맞는 유연한 대응만이 수익을 낼 수 있는 핵심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대세 상승장에서는 저는 어느 정도 좀 수급주라든지 대형주 위주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짜가지고 그 종목들을 공략을 하고요. 지금처럼 시장이 약세인 시장이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테마주도 공략할 줄 아셔야 되고, 그다음에 뭐 신규주라든지 그런 종목들을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서 수익을 누적시켜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결국에 철저하게 강한 종목으로 매매하는 게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라는 종목이거든요. 에코프로. 네, 에코프로의 일봉 차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운영하고 있는 노란톡방이라든지 또 제가 운영하고 있는 다른 채널적인 부분에서 저는 이런 식으로 이제 공략을 합니다. 네, 그래서 거의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올해 2월 6일부터 제가 공략을 했거든요. 그래서 총 거의 에코프로 BM과 함께 해서 100번가량을 공략을 했어요. 물론 이 구간에서 다 수익을 내지는 못했어요. 100번 공략하면은 다 수익이면 제가 신이겠죠. 하지만 100번 이런 강한 종목에서 놀 줄 알고 있으면은 아무래도 수익이나 아니면은 승률이 상당히 많이 올라간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강한 종목으로만 매매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어떤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거냐면은, 아침에 제가 말씀드린다고 했죠. 아침에는 이 종목, 이런 섹터, 2차전지, 의료, 뭐 반도체를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장 마감 이후에는 야, 포스코 홀딩스가 1등이야. 에코프로 BM이 2등이야. 수급적인 부분이나 뭐 상승률이나 아니면은 뭐 거래대금, 수급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제가 체크를 해가지고, 자, 이런 식으로 여기 앞에 있는 상단에 위에 있는 종목들만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이 매매 기법의 핵심은 제가 이제 USB로 다 보내드리겠지만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저는 38선 위에 형성 시 매수 전략을 씁니다. 이 38선이 굉장히 궁금하시죠? 그래서 이 38선이 뭔지는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은 제가 USB로 보내드리니까 꼭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고, 이 38선 위에서 저는 이제 북한에서만 매매한다. 남한에서 매매하지 않는다라는 컨셉의 매매 기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추세지표 이 YSL 밴드는 무엇이냐면은 제 이름을 따서, 제 윤사무엘이잖아요. 앞자만 따가지고 YSL 밴드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우상향을 하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우상향 하면은, 자, 그 안에서 저는 매매 방법을, 그 타점을 잡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3분봉에서는 최소 40억 이상이 터져야 됩니다. 근데 이게 몇 번이 터져야 돼요. 당일날. 네, 그 몇 번이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제가 드리는 USB 꼭 받아가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네 번째는 2개의 음봉 형성 이후에 상승 장악형 캔들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공략이 가능했는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이게 이제 파란색 선, 그리고 위에가 빨간색 선인데요. 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우상향하는 게 보이시나요? 우상향하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자, 여기 거래대금이 보시면은, 자, 여기 이 3분봉 하나에 여기가 500억이 터졌어요. 500억.
아, 그러면 만족이죠, 완전 땡큐죠, 만족이죠. 자, 그랬을 때 상승 장악형 캔들이 뜬다. 자, 여기서 바이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3분봉이에요. 네, 포스코 DX의 3분봉인데 보시면은 이런 상승 장악형 캔들이 뜨는 자리에서는 공략했을 때 자, 이런 식으로 당일날 수익을 준다. 그리고 다음 날에도 또 상승 장악형 캔들이 떴을 때는 이게 즉 추세 매매인데 추세 매매. 결국에 대형주와 수급주의 추세 매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높은 자리 더 가면은 나는 더 따라붙어서 더 매매한다. 이런 컨셉의 매매 기법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물타기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치잖아요. 하지만 올라가는 종목에 가면은 올라가는 종목이 더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 종목을 저는 철저하게 공략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7월 25일 날 상따로 제가 공략을 했었던 자리인데 여기서 공략을 했어요. 네, 그래서 또 크게 수익을 냈었고 네, 보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38 광땡 매매 기법을 시장에서 활용을 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이걸 배우시게 되면은 어느 정도의 기준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이 38 광땡 기법 배우셔서 제가 운영하는 노란톡방에서 또 크게 같이 수익 내셨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USB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러한 매매 기법을 조금 더 자세히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공부방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들어오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찍고 들어오시거나 문자 샵 3772번으로 윤사무엘 보내주시면 링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주 올림픽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854 바이오 워낙 수익률이 좋았는데요. 자, 다음 주 높이 뛸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일단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은 유진 로봇입니다. 네, 유진 로봇 보시면은 이제 기업개요는 이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 서비스 로봇 판매 제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외로 이제 자율주행 솔루션도 영위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 종목이 상당히 좀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일단 LG U 플러스 사실 근데 LG U 플러스 삼성도 아니고 LG U 플러스랑 했는데 저게 저렇게 갈 종목인가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또 시장에선 크게 반응을 했단 말이에요. 유진 로봇과 손을 잡고 이 물류 로봇 시장에 진출을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었고 뭐 그 외적으로 대내외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삼성전자의 로봇 기술에 대한 투자 소식이 있죠. 이재용이 항상 로봇에 투자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매출액은 이제 496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36억으로 이제 흑자 전환을 했어요. 원래는 적자였는데 작년에 흑자 전환을 했어요. 네,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그래도 실적도 있고 그리고 성장하고 있는 섹터의 종목이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잘 보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총은 3천억대고요. 유통 비율 대주주가 한 51%의 물량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실제 유통 비율이 48%라는 거는 3천억 기준으로 했을 때는 실제 시총이 1,500억밖에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1,500억.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3,500억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면은 뭐 한 1,700억 정도밖에 안 되는 상당히 좀 가벼운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 종목이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8월 8일 날 거래 대금이 5,200억이 터졌어요. 5,200억. 어마무시하죠. 자, 어떻게 보시면은 자, 이 종목이 여기서 이날 8월 8일 날 5,200억이 터졌어요. 이날이거든요. 이날. 이렇게 좀 큰 거래 대금이 들어왔다는 거는 이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에서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기준봉을 가지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 기준봉 여기 갭 채워지는 자리, 자 보시면은 여기 이런 구간들부터 이제 분할 매수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은 분할 매수하게 되면은 매수가는 8,570원에서 7,890원이거든요. 네, 여기서 이제 분할 매수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 여기가 좀 높아 보이긴 한데 파동이 1차 파동밖에 안 돼요. 1차 파동. 이런 식으로 1차 파동 그리고 눌렸다. 그러면은 좀 땡큐죠. 네, 제가 항상 1차 파동에서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셔도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에 이제 월봉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자 8년간의 박스권을 돌파를 했어요. 뭐 탈출이라고 할 수도 있고 돌파를 했다. 자 보시면은 자 여기서 저항을 받았죠. 저항. 그다음에 이 부분에서 저항 받고 또 이 부분에서 저항을 받았어요. 근데 월봉이 아직 마감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주봉은 마감이 됐잖아요. 어쨌든 돌파는 됐겠죠. 자 그러면은 자 이런 구간들이 이제 지지받으면은 네, 더 갈 수 있겠죠. 네, 그런 관점에서 현재 유진 로봇을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자 그러면 다음 주부터 유진 로봇 흐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는 9,200원 잡고요. 손절가는 7,400원 깔끔하게 잡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어떤 흐름이 나올지 저와 함께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높이 뛸 종목은 유진 로봇이었습니다. 자, 지금 뭐 로봇 모멘텀도 있고 이 차트상으로도 좋은 구간이라서 다음 주에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다음 주 올림픽 종목까지 다 만나봤습니다. 자, 토요일에도 함께하는 투자 올림픽, 언제나 알찬 정보 가득 가지고 와주시는 윤사무엘 해설위원님 너무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토요일에도 찾아가는 투자 올림픽 그 세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이제 다음 주 시장에 대한 이야기 그 어떤 곳보다 가득 전해드리길 약속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기는 투자 올림픽.